안녕하세요. 자연마음의 장선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혹은 날씨로 마음이 우울하거나 예민하고 또 짜증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 증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안정된 기분을 되찾기 위해 아로마 테라피인 향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아로마 테라피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요법을 말합니다. 그럼 향기요법에 사용되어지는 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늘상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들, 많이들 아실 건데요. 마늘, 파, 생강 또는 계피 이러한 여러 가지의 허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재료들을 다양한 증류 방법을 통해서 식물의 오일을 채취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에센스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잎이나 뿌리, 줄기, 열매 껍질, 꽃, 씨앗 이런 곳에서 농축액을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오일은 그럼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 환경을 향기롭게 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위험, 예를 들자면 요즘처럼 바이러스나 세균들 그런 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성분들인 식물의 에너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적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오히려 좋으려고 썼다가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에센스 오일은 원액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일들하고 같이 함께 혼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적으로는 주로 한 3% 이내 또는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또 사용할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부에 얼굴은 다른 부위보다 좀 예민하죠. 그래서 주로 캐리어 오일의 1% 정도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에센스 오일과 혼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오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오일은 주로 어떤 오일일까요? 우리가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식품으로 우리가 어떠한 볶음밥이라던가 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일이 필요한데요. 식용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식용 오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올리브유, 코코넛,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또 호호바 오일, 아보카도 오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각 캐리어 오일들마다의 효능과 또 적용하면 좋을 만한 오일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캐리어 오일, 각 오일마다 효능과 적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올리브유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분은 올레인산이라던가 아니면 리놀렌산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에 보습력을 주는 아주 순한 오일 중에 대표적인 오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영유아 제품들을 만들 때 그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럼 올리브유를 우리가 마트에 가면 좀 다른 애들끼리 좀 있더라고요. 색깔로서는 약간 녹색빛이 나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노란빛이 나는 오일이 있어요. 자, 올리브유도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트라 버진이 있고 퓨어가 있고 포마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 방법이 조금 달리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식품으로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달리 사용을 하시죠. 에스트라 버진은 최초로 얻어진 오일인데 어떤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식용으로 드셔도 가능한 오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열에 좀 약해요, 얘네가. 그래서 식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샐러드에 드레싱 할 때 사용하는 오일로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침용이나
어떤 볶음용 이런 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비누나 미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마스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 성분 때문에 어떤 찌꺼기라던가 이런 성분이 많아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유가 또 사용 방법이 각각 틀린 것처럼 우리 피부에 맞게끔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일인 포도씨유. 포도씨는 말 그대로 포도씨에서 채취해서 주로 비타민 E, 리놀렌산 이런 성분들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오일이어서 어떤 보습이나 노화에 상당히 뛰어난 오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성용 우리 친구들 여드름 많이 올라오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일이고요. 사용 시 피부에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벼운 오일이기도 해요. 올리브유가 좀 묵직하다면 포도씨는 좀 산뜻한 느낌? 발랐을 때 뭔가 무겁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오일이라서 제가 강추하고 싶은 오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유통기간이 되게 길어요. 비타민 E라던가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오일일수록 보편적으로 좀 유통기간이 길어서 우리가 천연 어떤 방부제로서 오일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산패가 잘 되는 오일들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캐리어 오일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얘를 또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 오일마다 효능과 적용법이 사용 방법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에 조금 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인퓨즈드라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퓨즈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어 오일에 어떤 허브 또는 한약재 이런 것들의 성분을 우려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허브들을 어떻게 캐리어 오일에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허브는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상하겠죠? 그래서 드라이를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을 바짝 말려서 건조하게 만든 상태로 우리가 캐리어 오일인 포도씨라던가 올리브 아니면 호호바 오일 이런 오일들에다가 담가주시는 거예요. 담가서 우리가 2주 정도 놔둔 다음에 숙성이 되었을 때 성분이 우러나오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일만 쏙 빼서 어떠한 바디 오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천연 생활용품인 화장품에다가 재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주로 많이 베이스로 사용하는 캐리어 오일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중에 에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에 제가 건조시켜서 놔둔 꽃잎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돌려볼까요? 자, 꽃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네, 꽃도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제가 넣은 꽃은 카렌듈라라는 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금자나라고 이제 주로 알려진 꽃인데 카렌듈라는 피부에 어떤 상처나 세포를 재생시킬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꽃 재료이죠. 네, 요거는 카렌듈라 꽃을 건조시킨 상태인데요. 얘를 오일과 함께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잼통 많이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잼통 같은 데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리병에 오일하고 드라이 시킨 허브를 좀 담아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비율이 있겠죠? 비율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봐주세요. 네, 저는 호호바 오일을 유리병에다가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호호바 오일은 지방산이 아닌 왁스 성분의 유일한 식물성 오일이에요. 산패가 잘 안 되어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씨처럼 얼레인산이라던가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에는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특히 아토피 피부에 완전히 강추하고 싶은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딩, 마사지하거나 미용에 상당히 좋고요. 자, 요 오일과 저는 포도씨 오일을 좀 섞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오일의 공통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방부제, 천연 방부제 오일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방부제 역할처럼 하는 오일들이 들어가야지만 아무래도 이런 건조시킨 허브들을 넣었을 때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오일에 3 정도에서 많게는 5 정도의 비율로 허브를 넣어주시면 돼요. 산미 만약에 3%를 30%를 넣는다고 하면 70%는 오일이 되겠고요. 30%는 허브가 되겠죠.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략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요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뚜껑을 이용을 해서 뚜껑으로 꽉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어 주면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죠. 자, 오일 속에 허브들이 다 가라앉았죠. 요대로 놔두시면 되는데요. 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어떤 성분을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 햇빛에다가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출하는 방법들도 이용은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놔둡니다. 실내에다가 놔두게 되면 3주 정도 되면 그 카렌듈라의 꽃잎의 색감이 원래 노란색이거든요. 그 옐로우 색깔이 더 진해진 캐리어 오일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 오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가지라고 하죠. 멸치 국물이나 어떠한 식자재들의 성분들을 우려낼 때 사용하는 어떤 그 종이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가지에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요번에는 한약재인 자초를 이용을 해서 인퓨즈드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비커에 오일을 우선 담아 주시는 거예요. 자, 캐리어 오일을 담아 주시고 한약재인 자초는 뿌리인데요. 식물의 뿌리인데 염증을 가라앉힐 때 좋아요. 염증을 가라앉힐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담근 오일을 가지고 어느 때 사용하시면 좋으냐면요. 립밤, 연고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붉은색으로 변해요. 뿌리 자체가 색감이 천연 색감이 아주 밝고도 진한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상당히 이쁩니다. 피부에 염증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색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역시나 한 3주 정도 이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가지를 이용해서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용기 중에 캐리어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 용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스파츌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스틱이 있었는데요. 얘를 활용해서 다른 첨가물들과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앞에 소개시켜 드렸던 인퓨즈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일을 여기다가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열어 주시고요. 자, 여기 앞에 재료들이 있네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흰색. 네, 이렇게 투약병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우선 글리세린이라고 써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글리세린 성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다 계량되어서 나눠 드렸기 때문에 저울을 이용해서 계량을 안 하셔도 돼요. 약간 시럽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똑똑 떨어지죠.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글리세린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외부로부터 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어떤 피부막을 형성을 해서 피부에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로서 보통 보습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향이에요. 레몬 향이 들어있는, 자, 레몬은 멍든 피부를 개선시켜 줄 때 살균이라던가 미백 효과라던가 이런 효과가 뛰어나요. 각자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향을 좀 맡아보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파츌라 역할을 하는 나무 스티고를 이용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한번 제가 맡아보도록 할게요. 제 취향에 맞는 향이 나왔는지. 네. 저는 그렇게 향을 강하게 쓰는 편은 아니어서요. 제가 지금 한 5방울 넣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향을 맡을 때하고 사용했을 때하고는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한번 닫아보고 제 피부에다가 도포를 한 후에 마사지로 사용해 본 다음에 조금 강한지 아니면 조금 약한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되게 촉촉하게 잘 스며들면서도 괜찮은데요. 건조한 피부에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레몬이 갖고 있는 효능 중에 하나가 살균이죠.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 요즘 난리죠. 그런 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나는 좀 더 강하게 새향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항상 얘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손이 닿지 않게 되어서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더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아까보다 확실히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반대편 손등에다 한번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손등도 좋지만 요즘에 살균, 우리가 수용성으로 손소독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용성으로 쓰게 되면 피부의 보습, 건조하지 않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소독제를 쓰게 되면 뭔가 좀 살균은 되는 것 같은데 좀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용성 오일에 어떤 살균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레몬이라던가 티트리나 아니면 라벤더 이런 균들을 죽일 수 있는 오일들을 아로마를 넣어서 쓰게 되면 피부에 건조하지 않도록 촉촉하게 해주면서도 살균까지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효능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디 오일 겸 아니면 핸드 오일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콕콕콕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